네, 사실상 미국 전역이 최악의 눈폭풍에 갇혔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2억 명가량이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올겨울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밤새 쉼없이 내린 눈이 백악관 주변까지 온통 흰색으로 도배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앞은 거대한 눈썰 매장으로 변했습니다. We just live nearby. We wanted to give the kids a chance to play in the snow, and we had been hearing all week about snowpocalypse. Everyone was worried about it. 제설차가 힘겹게 작업을 이어가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눈에 속수무책입니다. 차선이 사라진 도로엔 차량 통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눈이 계속 쌓이는 데다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설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설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눈 폭풍이 하루 먼저 시작된 루이지애나와 테네시주 같은 남부 지역에선 폭설을 견디지 못한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 주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항에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하늘길이 묶였습니다. 피해 범위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겨울 폭풍이라고 우려하며 폭풍의 경로에 있는 모든 주와 연락을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정부 당국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Stay off the roads. They're going to be slick, icy, snow-covered. And if you can stay home with these extremely cold temperatures and hazardous roads, you and your family will be much, much safer. 기상당국은 폭설에 얼음비가 계속 내리고 이후에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 사상 최악의 한파를 동반한 눈폭풍이 엄습했습니다. 미 기상청은 서부와 남부 일부를 제외한 미 전역에 얼음 폭풍과 겨울 폭풍, 극한 한파, 결빙 등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는 섭씨 영하 4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고 캐나다 퀘벡주는 영하 50도가 예보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고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많게는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며 주말 이틀 동안 약 13,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 사상 최악의 한파와 눈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폭설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북미 지역에 역대급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부와 남부 일부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얼음 폭풍과 극한 한파, 결빙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his will not just be snow. Frankly, it will be colder than any sustained period that New York has experienced in about 8 years. 미네소타주는 영하 4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고 캐나다 퀘벡주엔 영하 50도가 예보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고 각 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하늘길에 땅길까지 눈 피해를 봤는데 일부 지역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생활 필수품 사재기에 나선 시민들로 마트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I got the last of 12 eggs, a dozen of eggs. So they're out of eggs. There's no bacon, there's no butter. 많게는 수십만 가구가 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주말을 시작으로 며칠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폭설과 폭우가 내려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선 눈사태로 일가족 9명이 사망했고 겨울 폭풍으로 수도 인근에서 관광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 사건은 정말 그 화면을 계속 보더라도 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에 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여성이 사망한 지 17일 만에 또다시 이번에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예. 20살이었고요. 37살의 백인 남성인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 현장 사진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찍어서 언론사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 네. 저 영상과 정부 당국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면서 좋습니다.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프레티 씨를 그 연방정부 요원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넘어진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성이 국경 순찰대 요원으로부터 후추 스프레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막아줬고 도와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프레티 씨에게 다가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제압을 하게 된 건데 이 요원 중에 한 명이 프레티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예. 그러자마자 나머지 요원들이 달려들어서 제압을 하고 그 뒤에 5초 동안에 거의 10발 가까이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프레티 씨가 9mm 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도중에 프레티 씨가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해명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반자동 권총과 함께 탄창 2개 올리면서 이 사람이 총격범의 총이다라고 말하면서 예.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백악관 부비서실장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프레티 씨가 테러범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CNN 보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부 설명과 전혀 다른 정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예. 미국 정부 측에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 연방 요원들을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역시 작전이 끝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냐면서 당장 이민 단속 세관 요원들 철수시켜라라고 요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미니애폴리스에서 17일 전에 르네 구씨라고 여성분이 사망했는데요. 네네. 그 사망한 장소와 이 남성분 프레티 씨가 사망한 장소가 1.6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르네구 씨가 사망하고 나서 미네소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미니애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날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이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전날도 영하 23도였다고 합니다. 그 한파 속에서 또 안타깝게도 미국 예. 시민권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 네. 이번에 사망한 사람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맞아요.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총은 뭐 손에 들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민단속 요원들이 그 사람에게서 총을 빼낸 다음에 여기 총이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도 뺏긴 상황에서 그냥 사람을 쏴 죽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네. 뭐 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단 이거 얼마 전에 계속 이 장기간 길어진 이 셧다운이 맞아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민주당에서 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패키지 안에 이민세관 단속국 예산이 100억 달러가 들어가 그것 때문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도 644억 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게 실현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요. 공화당이 53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45석, 무소속 2석 이렇게 되는 건데 네. 60표가 나와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만약에 뭐 민주당이 다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적어도 13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프레티 씨가 예.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한군인의 병원 간호사로 그러게요.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시위 당시 시위대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막아주려고 하다가 맞아요. 결국 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핸드폰 동영상 맞습니다.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그 영상을 찍다가 저렇게 거의 무자비하게 저렇게 아무튼 동영상을 요새 많이 찍으니까 주변에서 네, 그리고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르네구 씨 사망하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이렇게 너무나 강압적인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뉴욕, 워싱턴 포함해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그 이민세관 단속국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요. 비춰지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